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난 10년간 척추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해온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뵈면서 많은 분들이 똑같은 좌절감과 탈진한 표정을 짓고 계셨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꼭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뜹니다. 발이 채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 느낌이 오죠. 허리 깊숙한 곳에서부터 오는 마치 콘크리트처럼 뻣뻣한 통증 말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몸을 단단히 준비시켜야 하고 자신도 모르게 아이고 하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오기도 하죠. 이건 어떠세요? 한참 앉아 있다가 운전을 했든 컴퓨터로 일을 했든 그냥 영화를 봤든 말이죠. 드디어 일어서려고 하는데 허리가 꽉 붙잡힌 것 같습니다. 굳어버리는 거죠. 풀릴 때까지 한 10초 정도는 꼼짝없이 서서 기다려야 겨우 허리를 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을 꽤 오래 해오셨을지도 모릅니다. 병원에도 가보고 어쩌면 여러 병원을 전전했겠죠.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어봅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애매하게 디스크가 좀 닳았네요 라거나 가벼운 퇴행성 변화가 보입니다 같은 말을 하죠.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해서 받고 나면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딱 잠깐뿐이죠. 결국 2주 뒤든 2달 뒤든 그 지긋지긋한 통증이 어김없이 다시 스멀스멀 기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죠. 이 끔찍한 악순환에 갇힌 채로요. 만약 이 중 하나라도 내 얘기 같다 싶으시다면 제 말에 꼭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당장 만성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약 5억 7천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통계는 충격적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성인의 거의 80%, 즉 10명 중 8명이 평생에 한 번은 삶을 무너뜨릴 정도의 심각한 허리 통증을 경험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좌절스럽고 정말 사람 미치게 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여러분 자신조차도 결국 별표 비특이적 요통, 난스피시픽 로 백페인, 별표이라는 진단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이건 그냥 의학 용어일 뿐 사실상 허리가 아프신 건 알겠는데 정확한 원인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비싼 돈 내고 MRI를 찍고 대기실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일까지 빼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은 필름을 들어 보이며 말하죠. 나이에 비해 심각한 건 안 보이네요. 뼈나 디스크는 대체로 괜찮으신데요. 그냥 아시죠? 좀 쉬세요. 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끊임없이 아픕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이렇게 엄청난 괴리가 있는 걸까요? 제가 1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5년, 10년, 심지어 15년씩 이 통증을 달고 사신 분들이 정작 자신의 몸이 그토록 절박하게 보내는 신호를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걸 깨달았을 때입니다. 너무나 많은 환자분들이 그리고 솔직히 말해 많은 의사들조차도 딱 한 가지에만 집착합니다. 바로 디스크죠. 이거 디스크 문제인가요? 뼈 문제인가요? 하지만 만약 제가 여러분 중 대다수의 그 지독한 만성 통증의 진짜 열쇠가 디스크 자체가 아니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 열쇠가 여러분 몸의 전반적인 구조적 균형에 있다면요? 만약 우리가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것, 바로 골반과 척추의 정렬이 주범이라면요? 오늘 저는 이 퍼즐의 가장 중요한 3가지 조각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첫째, 왜 여러분의 골반과 척추 정렬이 통증과 그토록 직접적이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둘째, 그 핵심 정렬이 무너졌을 때 우리 몸 전체에서 어떤 끔찍한 연쇄 반응, 즉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셋째, 가장 중요하죠. 과학적으로 입증된 근거에 기반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
집에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만약 오늘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다면 저는 여러분이 허리 통증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확신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하 하는 순간 그 첫걸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딱 1초만 투자해서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 자신과 건강을 위한 작은 투자라고 생각해주세요. 기초와 마천루, 정렬이 모든 것인 이유. 좋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허리 통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의 척추와 골반의 관계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건 우리 몸 전체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파트너십이죠. 여러분의 척추는 빗자루처럼 그냥 일자로 쭉 뻗은 막대기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건강한 척추를 옆에서 보면 그건 공학의 걸작품입니다.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S자, 곡선들의 연속이죠. 목, 경추, 은 안으로 휘어 있고 등, 흉추, 은 밖으로 굽어 있으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허리, 요추는 다시 안으로 휘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허리 부분의 안쪽으로 휜 곡선을 우리는 별표 요추전만, 럼버 로어도시스, 별표이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 곡선이 오늘 이야기 전체의 VIP입니다. 모든 핵심이죠. 이 곡선은 우리 조상들이 두 발로 서서 걷기 시작하면서 발달한 인간만의 독특한 적응의 산물입니다.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곡선이야말로 우리 몸에 내장된 충격 흡수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이 곡선 덕분에 우리는 똑바로 서서 상체의 모든 무게를 분산시키고 걷거나 뛸 때마다 발생하는 모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겁니다. 정확. 히스프링처럼 작동하죠.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현대적인 생활 방식이 이 자연스럽고 중요한 곡선을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의 골반이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여러분의 골반을 어떤 건물의 별표, 콘크리트 기초, 별표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기반이죠.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우리 몸의 중심입니다. 이 비유에서 여러분의 척추는 그 기초 위에 바로 세워진 30층짜리 마천루, 초고층 빌딩입니다. 자, 만약 그 기초가 불안정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 기초가 기울어지거나 금이 가거나 주저앉는다면요? 그 위에 서 있는 건물 전체가 함께 변형될 수밖에 없습니다. 벽에는 금이 가고 문은 제대로 닫히지 않겠죠. 구조 전체가 불안정해집니다. 우리 몸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기초, 즉 골반이 너무 앞으로 기울어지거나 혹은 더 흔하게는 너무 뒤로 기울어진다면 그 위에 있는 허리 곡선도 반드시 함께 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 마천루가 함께 휘어져야 하는 거죠. 이건 그냥 제가 지어낸 이론이 아닙니다. 이미 확립된 생체 역학이죠. 국제정형외과 및 스포츠 물리치료 저널에 실린 한 핵심 연구가 이를 완벽하게 입증했습니다. 연구진들은 한 그룹의 사람들의 골반 경사를 인위적으로 단 몇 도만 바꾸었습니다. 그랬더니 골반을 기울인 각도만큼 요추 곡선의 각도도 의미 있게 변한다는 것을 발견했죠.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달은 대규모 연구들에서도 사람의 골반 형태와 그에 따른 척추 곡선 사이에는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수학적 패턴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좋습니다. 정렬이 바뀐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통증을 유발할까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여러분의 척추는 24개의 뼈, 척추뼈가 쌓여있는 탑입니다. 각 뼈 사이에는 그 유명한 쿠션 같은 별표, 디스크, 별표가 있죠. 그리고 척추 뒤쪽에는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안내하는 별표, 후관절, 패시트 조인츠, 별표이라는 작은 관절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정렬이 좋고 그 아름다운 요추 곡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체중에서 오는 모든 압력이 이 뼈, 디스크, 관절 전체에 고르게 분산됩니다. 모두가 자기 몫의 일을 공평하게 나눠서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의 골반이 잘못된 위치에 고정되고 그 허리 곡선이 망가지는 순간 척추의 특정 부분들이 자기가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엄청난 양의 스트레스를 대신 받기 시작합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제가 보는 가장 흔한 문제는 구부정한 자세, 즉 골반이 뒤로 기울어지는 자세, 후방 경사라고 부릅니다. 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푹신한 소파에 앉거나 사무실 의자에서 구부정하게 앉을 때 발생하죠. 골반이 뒤로 기울어지면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허리 곡선, 요추 전만은 납작하게 펴집니다. 그 아름답던 S자, 곡선이 C자, 곡선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의 디스크가 젤리가 된 작은 도넛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건강한 곡선이 있을 땐 압력이 고르죠. 하지만 여러분이 등을 C자로 말고 골반을 뒤로 기울이면 여러분은 그 도넛의 앞쪽을 두 개의 척추뼈 사이에서 세게 쥐어짜는 셈이 됩니다. 그럼 그 안에 든 젤리 필링은 다 어디로 갈까요? 어딘가로 가야만 하죠. 바로 뒤쪽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별표, 디스크 탈출증, 허리 디스크, 별표입니다. 수년간 그 곡선을 납작하게 편 것에 대한 직접적이고 기계적인 결과물이죠. 그리고 정확히 동시에 척추 뒤쪽에 있는 그 작은 후관절들은 서로 잡아당겨지며 늘어나게 됩니다. 그 주변의 인대들도 긴장 상태가 되죠. 허리 뒤쪽 근육들, 척추 기립근 같은 여러분을 다시 똑바로 세우려고 24시간 내내 비명을 지르며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등이 항상 뭉치고 고통스러운 매듭으로 가득 차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도 문제일까요? 물론입니다. 만약 골반이 너무 앞으로 기울어진다면 전방 경사, 허리 곡선이 너무 깊어집니다. 소위 오리궁뎅이 자세죠. 이번에는 도넛의 앞쪽이 아니라 뒤쪽을 으스러뜨리게 됩니다. 척추 뒤쪽의 그 후관절들이 서로 강하게 부딪히고 갈리게 되죠. 이는 염증, 연골 손상, 그리고 결국 관절염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이는 신경이 빠져나가는 작은 터널, 추간공을 좁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터널이 좁아지는 상태를 우리는 별표, 척추관 협착증, 별표이라고 부릅니다. 신경이 눌리고 바로 그때 여러분은 다리로 뻗쳐 내려가는 통증이나 저림, 혹은 따끔거림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골관절 외과학 저널 같은 주요 의학 저널들은 이미 수많은 논문을 통해 이 옆에서 본 정렬, 시상면 정렬이라고 합니다. 이 환자의 통증 수준과 회복 가능성을 예측하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해왔습니다. 요즘 연구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환자의 골반 각도와 척추 곡선 사이의 차이를 계산하는 불일치 점수까지 사용합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는 수정처럼 명확합니다. 이 불일치 점수가 클수록 통증은 더 심하고 수술을 포함한 치료 결과도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꼭 이해하셨으면 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렬이 틀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수년 혹은 수십 년에 걸친 우리의 나쁜 습관들이 천천히, 조용히, 매일매일 여러분 몸에 자연스럽고 건강한 정렬을 바꿔놓은 느리고 조용한 결과입니다. 눈앞에 숨어있는 범인, 바로 당신의 의자. 그럼 무엇이 이걸 일으키는 걸까요? 우리 몸을 이렇게 정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은 대체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여러분은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그걸 하고 있을 겁니다. 바로 별표, 앉기, 별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별표 하루 종일, 매일같이 앉아있는 방식, 별표이죠. 하루 8시간 이상 책상에 앉아 계시나요? 앉아있을 때 등이 둥글게 말리고 꼬리뼈가 몸 아래로 말려 들어간 채 구부정하게 앉아있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의자 끝에 겨우 엉덩이만 걸치고 앞으로 잔뜩 수그리고 있진 않나요? 일이 아닐 때는 어떤가요? 소파에는 어떻게 앉아 계시죠? 차에서는요? 하루에 몇 시간이나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등을 구부린 채 스마트폰을 내려다보시나요? 이 흔하고 일상적인 습관들 하나하나가 모두 여러분의 골반을 뒤로 기울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세로 앉아있는 매 시간마다 여러분은 그토록 중요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허리 곡선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워버리고 있는 겁니다.
전 절대 잊을 수 없는 환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마크라고 부르죠. 마크 씨는 54세 남성으로 20년 넘게 은행에서 회계사로 일하셨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거의 3cm 두께의 진료 기록 파일을 들고 오셨어요. 40대 초반부터 허리 통증이 시작됐는데 그저 점점 더 심해지기만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침에 일어날 때 좀 뻣뻣한 정도였어요.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좀 풀렸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통증은 하루 종일 지속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만 되면 통증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앉아있을 수조차 없다고 하셨어요. 책상에 기댄 채로 남은 근무 시간 내내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안 가본 곳이 없었습니다. 물리치료도 시도해봤고 여러 차례 주사치료도 맞았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일주일이나 2주일 이상의 효과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통상적인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MRI를 찍었죠. 그리고 솔직히 괜찮아 보였습니다. 54세 남성치고는 디스크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거대한 디스크 탈출도 심각한 협착증도 없었죠. 그는 비특이적 요통의 완벽한 교과서적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희는 그가 선 자세에서 척추 전체를 옆에서 보는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대나처럼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의 자연스러운 안쪽 허리 곡선, 요추 전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냥 줄어든 게 아니라 거의 완벽하게 일자였어요. 그리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그의 골반 전체가 뒤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엑스레이를 라이트박스에 걸어놓고 그저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평범한 하루 일과를 물어봤죠.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점심조차 책상에서 일하면서 해결할 때가 많았다고 해요. 집에 돌아오면 너무 지치고 통증이 심해서 온동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은 저녁 시간 내내 소파에 쓰러져 있을 뿐이었죠. 이런 종류의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좌식 생활은 거대하고 파괴적인 근육 불균형을 만들어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있는 동안 다리 뒤쪽 근육, 즉 햄스트링은 계속 짧아진 상태로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근육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짧고 뻣뻣해지죠. 반면에 여러분을 지탱해야 할 근육들, 즉 깊은 코어 근육들과 가장 중요한 둔근, 엉덩이 근육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축 늘어져서 약해질 뿐이죠. 우리는 이걸 둔부 기억상실증, 글루티엘 앰니저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엉덩이가 자기가 할 일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기능 장애에 빠진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명을 지르며 뻣뻣해진 햄스트링이 골반을 아래로 그리고 뒤로 잡아당기고 있고 약하고 잠든 엉덩이와 코어 근육들은 그것을 앞으로 당겨올 힘이 전혀 없는 상태죠. 이 불균형이 말 그대로 여러분의 골반을 그 뒤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잠가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여러분의 척추를 일자로 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통증이 그냥 근육과 인대에만 머무릅니다. 그 근육들이 너무 혹사당하고 지치고 이 기능 부전에 잘못 정렬된 자세로 여러분을 어떻게든 지탱해 보려고 애쓰다가 고통스러운 매듭, 통증 유발점으로 가득 차게 되죠. 이 단계에서는 마사지를 받거나 스트레칭을 좀 하면 하루 이틀 정도는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원인을 해결하지 않았죠. 원인은 정렬이니까요. 그래서 통증은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 시간이 더 흐르면 이제 구조물 자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지속적이고 비정상적인 압력을 받는 디스크들은 다른 디스크들보다 더 빨리 퇴행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짓눌리거나 잡아당겨지는 그 작은 후관절들에는 관절염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 흔들리는 구조물을 안정시키기 위해 척추 주변의 인대들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척추관 협착증 같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죠. 이 시점이 되면
여러분은 단순한 해결책들을 이미 지나친 겁니다. 이때가 바로 통증이 만성화되고 심각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수술이 유일한 선택지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때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추락의 마지막 끔찍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별표 보상작용, 콤펀세이션, 별표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영리하지만 동시에 게으르기도 합니다. 항상 최소한의 저항이 있는 길을 찾으려 하죠. 허리가 아프면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통증을 피하기 위해 움직이는 방식을 바꿀 겁니다. 한쪽으로 몸을 기울이기 시작할 수도 있죠. 아니면 허리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 어깨를 잔뜩 웅크릴 수도 있고요. 혹은 머리를 앞으로 쭉 내밀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일시적으로는 허리에 휴식을 줄지 몰라도 여러분은 방금 목, 엉덩이, 어깨에 완전히 새로운 문제들을 한 세트 만들어낸 겁니다. 허리라는 한 국소 부위의 문제가 이제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고통스러운 전신의 위기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재건을 위한 청사진, 당신의 코어를 다시 훈련시키기. 자, 여기까지가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점이죠. 하지만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다행히도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희망적으로 바뀝니다. 과학적 연구들은 우리에게 매우 명확하고 강력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 정렬을 개선하고 척추와 골반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운동들이 만성 허리 통증에 엄청나게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별표, 코어 안정화, 코어 스테이벌러제이션, 별표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제가 코어라고 말할 때 식스팩 복근 같은 건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 윗몸 일으키기 1000개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코어는 복잡한 360도 원기둥 형태의 근육들입니다. 앞쪽에 깊은 복부 근육, 옆구리의 외복사근, 뒤쪽에 깊은 척추 근육, 그리고 아래쪽의 골반 기저근, 위쪽의 횡격막, 호흡 근육까지 모두 포함하죠. 셔터스타. 이 모든 근육들이 함께 작동하며 마치 최첨단 천연 코르셋처럼 여러분의 몸통 중앙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때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 근육들은 여러분이 팔을 들거나 한 걸음을 내딛거나 혹은 무언가를 집으려고 허리를 숙이기 직전에 척추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으로 수축하고 버텨줍니다. 이건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반사작용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만성 통증을 앓거나 장기간 나쁜 자세를 유지한 사람들은 이 자동 시스템이 고장 나 있습니다. 신호가 끊긴 거죠. 근육들은 여전히 거기 있지만 작동해야 할 때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메일을 못 받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뭐냐고요? 우리는 이걸 다시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기초부터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국제스포츠 물리치료 저널에 실린 한 주요 리뷰 논문은 수많은 고품질 연구들을 분석했습니다. 결론이 뭐였을까요? 코어 안정화 운동이 만성 허리 통증 환자들에게서 통증의 현저한 감소, 일상 기능의 중대한 개선, 그리고 측정 가능한 코어 근력의 증가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연구자들은 이러한 특정 안정화 운동이 우리가 가진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라는 증거들을 요약해 제시했습니다. 제가 정말 흥미롭게 본 한 연구에서는 이 운동들이 환자가 느끼는 통증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엑스레이상에서 측정 가능한 허리 곡선의 각도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키고 개선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약해진 근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뻣뻣해진 근육을 스트레칭함으로써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골반의 위치를 교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척추에 자연스럽고 건강하며 충격을 흡수하는 그 곡선을 다시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연구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아갑니다. 한 연구에서는 코어 운동을 한 환자 그룹과 코어 운동 더하기 치료사의 손으로 직접 치료하는 도수 치료를 받은 환자 그룹을 비교했는데 후자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접근법을 결합하는 것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죠. 다른 최근 연구들은 코어의 바닥인 골반 기저근의 중요성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한 임상 시험에서는 만성 허리 통증을 겪는 여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표준 코어 운동을 했고 다른 그룹은 똑같은 운동에 골반 기저근 훈련을 추가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골반 기저근 훈련을 추가한 그룹이 통증 완화와 근지구력 면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자, 이제 저는 정직한 과학자의 입장이 되어야겠습니다. 연구의 세계에서 모든 단일 연구가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골반 기저근 운동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낮은 수준의 증거만을 발견했다는 또 다른 리뷰 논문도 있습니다. 이게 효과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건 단지 모든 개인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줄 뿐이죠. 결과는 사람마다, 운동의 유형에 따라, 그리고 얼마나 오래,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숙련된 전문가, 예컨대 훌륭한 물리치료사를 찾아가 정확한 평가를 받고 여러분의 몸에 맞춘 프로그램을 처방받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야 할 가장 중요한 4가지 운동.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첫째, 이 생각부터 머리에서 지우셔야 합니다. 코어 안정화는 윗몸 일으키기나 플랭크를 끝없이 하면서 무식하게 근력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사실 허리 통증이 있는 많은 분들에게 그런 운동들은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진짜 목표는 패턴을 다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와 근육이 다시 올바른 순서대로 함께 일하도록 재교육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반드시 마스터해야 할 가장 단 하나의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운동은 바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복부 근육을 활성화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바로 별표 복행근, 트랜스버서스 어브다머니스, TA, 별표이라고 불리는 근육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타고난 코르셋입니다. 등에서부터 앞까지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깊은 근육인데 이 근육이 수축하면 모든 것을 안쪽으로 끌어당기고 복부의 압력을 생성하여 척추를 보호하는 단단하고 안정적인 원기둥을 만들어냅니다. 여기 이 근육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1. 편안하게 등을 대고 눕고 무릎은 구부리고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붙입니다. 2.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절대 숨을 참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3. 숨을 내쉬면서 배꼽을 척추 쪽으로 끌어당기거나 혹은 꽉 끼는 바지의 지퍼를 살짝 올린다고 상상하면서 부드럽게 배꼽을 당겨 넣습니다. 4. 이건 배에 힘을 줘서 빨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펀치를 막기 위해 버티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미묘하고 부드러운 여러분 최대치의 약 20에서 30% 정도의 긴장입니다. 여전히 숨을 쉬고 말도 할 수 있어야 해요. 5. 그 부드러운 수축을 10초간 유지합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이완하세요. 6. 이걸 10번 정도 반복해 보세요. 만약 이 간단하고 미묘한 운동을 하루에 몇 번씩 연습한다면 몇 주 안에 여러분은 이 근육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음 단계, 즉 레벨 2는 이 부드러운 복행근, TA, 수축을 유지한 채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20%의 부드러운 수축을 만듭니다. 유지하세요. 자,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한쪽 발을 바닥에서 딱 5cm만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리세요. 그 다음엔 반대쪽 발을 듭니다. 이 모든 과정 동안 여러분의 골반과 허리는 바위처럼 단단하게 고정되어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마법이 일어나는 순간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코어가 제 할 일을 하도록, 즉 팔다리가 움직이는 동안 척추를 안정시키도록 다시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둘째, 골반 정렬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별표 골반 경사 운동, 펠빅 틸츠, 별표를 해야 합니다. 똑같이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구부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배 위에 수프 그릇이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첫째, 골반을 뒤로 천천히 굴려서 허리를 바닥에 납작하게 누릅니다. 이건 수프를 가슴 쪽으로 쏟는 동작입니다. 그 다음, 골반을 앞으로 천천히 굴려서 허리 아래에 큰 아치를 만듭니다. 이건 수프를 다리 쪽으로 쏟는 동작이죠. 여러분은 그저 부드럽게 앞뒤로 골반을 굴리면서
여러분의 기초, 위치를 조절하는 근육들을 다시 훈련시키는 겁니다. 셋째, 둔근, 엉덩이 근육, 강화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엉덩이 근육은 원래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근육이자 골반의 주된 안정화 근육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에게 이 근육들은 잠들어 있죠. 간단한 브릿지 자세는 이 근육들을 깨우기에 완벽한 방법입니다. 등을 대고 누워 무릎을 구부립니다. 자, 엉덩이를 먼저 쥐어짜세요. 그리고 그 힘을 이용해서 엉덩이를 바닥에서 들어 올립니다. 무릎부터 어깨까지 몸이 일직선이 될 때까지요. 절대로 허리만 꺾어서 아치를 만들면 안 됩니다. 이 동작은 100% 엉덩이 근육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몇 초간 버텼다가 천천히 내립니다. 넷째, 우리는 반드시 유연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앉아있으면서 생긴 손상을 되돌려야 하죠. 햄스트링 스트레칭, 다리 뒤쪽 근육은 아마 매우 뻣뻣해서 골반을 뒤로 잡아당기고 있을 겁니다. 간단하고 부드러운 스트레칭은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펴고 발 뒤꿈치를 바닥에 대는 겁니다. 자, 등을 완벽하게 편 채로 구부정하게 숙이지 마세요. 엉덩이 관절부터 천천히 앞으로 숙입니다. 가벼운 당김이 느껴질 때까지요. 30초간 유지합니다. 반동은 주지 마세요. 고관절 굴곡근 스트레칭, 엉덩이 앞쪽에 있는 근육, 장요근, 앉아있으면 믿을 수 없을 만큼 짧아지고 골반을 너무 앞으로 잡아당길 수 있습니다. 간단한 무릎 꿇고 런지, 닐링 런지, 자세가 완벽합니다. 한쪽 무릎을 꿇고 반대쪽 발을 앞에 둡니다. 자, 꼬리뼈를 살짝 안으로 말아 넣고 작은 골반 경사처럼요. 엉덩이를 천천히 앞으로 밀어줍니다. 무릎 꿇은 쪽다리의 엉덩이 앞부분이 기분 좋게 늘어나는 것이 느껴질 때까지요. 30초간 유지합니다. 자, 이건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운동들은 처음에는 전문가에게 배우는 것이 정말 가장 좋습니다. 훌륭한 물리치료사는 여러분을 지켜보고 손으로 직접 만져보며 여러분이 올바른 근육을 활성화하고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자세로 이 운동들을 하다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건강한 허리를 위한 여러분의 장기적인 게임 플랜. 제가 매일같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얼마나 오래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나요? 아주 타당한 질문이죠. 그리고 저는 과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주요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여러분의 통증과 기능에 의미 있고 지속적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꾸준해야 합니다. 데이터는 최소한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에 약 30분에서 40분 정도, 그리고 그것을 최소 8주에서 12주 동안은 지속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한두 번 해보거나 한 달 정도 하다가 좀 나아졌다고 그만두는 것은 전혀 효과가 없을 거라는 뜻입니다. 통증은 다시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은 이걸 양치질처럼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걸 여러분 삶의 영구적인 일부로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제발 이 말이 너무 부담스럽게 들리게 하진 마세요. 꼭 한 번에 40분을 다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나눠서 해도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5분간 복행근 활성화 운동을 하고 점심시간에 5분간 골반 경사 운동과 브릿지를 하고 자기 전에 10분간 스트레칭을 하는 거죠. 그런 매일의 꾸준함이 주말에 한 번 1시간 동안 몰아서 혹독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잘 들으세요. 이건 제가 오늘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적인 자세 관리는 이 운동들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30분 동안 열심히 좋은 운동을 하고 나서 8시간 동안 끔찍한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있으면서 나아지길 바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의 모든 노력을 스스로 상쇄해버리는 겁니다. 이건 마치 양치질을 하고 나서 곧바로 설탕이 가득한 사탕 한 봉지를 먹는 것과 같아요. 앉을 때 여러분은 반드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엉덩이를 의자 가장 뒤쪽까지 깊숙이 밀어 넣으세요. 작은 쿠션이나 하다못해 돌돌만 수건이라도 허리 뒤쪽의 오목한 부분에 받쳐주세요.
이건 여러분이 그 자연스럽고 건강한 요추 곡선을 유지하도록 강제할 겁니다. 컴퓨터 모니터는 눈높이에 맞춰서 고개를 숙이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제발 휴대폰에 타이머를 맞추세요. 30분마다 일어나서 60초만이라도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세요. 잠자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만약 옆으로 누워 자는 분이라면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세요. 이렇게 하면 밤새 위쪽 다리가 앞으로 무너지면서 골반과 척추를 뒤트는 것을 막아줄 겁니다. 만약 똑바로 누워 자는 분이라면 베개를 무릎 아래에 받치세요. 이렇게 하면 고관절이 살짝 구부러지면서 허리에 가해지는 모든 압력을 덜어줄 겁니다. 그리고 물건을 드는 방식에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절대로 다리를 편 채로 허리만 숙여서 물건을 들지 마세요. 그건 디스크 탈출증으로 가는 직행 티켓입니다. 항상 무릎을 굽히고 허리는 편 상태를 유지하며 여러분의 강력한 다리와 엉덩이 근육으로 들어 올리세요. 그리고 들어 올리기 직전에 그 작은 복행근 수축을 하세요. 코어를 조이세요. 여러분의 척추를 보호하세요. 의사에게 똑똑하게 질문하고 스스로 건강을 통제하는 법. 여러분이 병원에 갈 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어야 해요. 그냥 진료실에 걸어 들어가서 허리가 아파요 라고 말하고 디스크 퇴행이 좀 있네요 라는 말을 순순히 받아들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질문 목록을 가지고 병원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의사 선생님, 제 검사 결과로 볼 때 제 통증이 주로 심각한 디스크 탈출 같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제 정렬이나 근육 불균형과 관련된 기능적인 문제라고 보시나요? 둘째, 제 엑스레이를 보면서 제 골반과 척추 정렬 상태가 어떤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 요추 곡선은 좋은 편인가요? 아니면 일자인가요? 제 골반은 기울어져 있나요? 셋째, 그 정렬 상태를 바탕으로 할 때 저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 프로그램이 맞을까요? 제 생각에 어떤 근육이 약하고 어떤 근육이 뻣뻣한 것 같으신가요? 넷째, 운동 외에 제가 혹시 물리치료나 도수치료를 병행하면 좀 더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케이스일까요? 다섯째, 제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별표 위험 신호, 레드 플래그즈, 별표는 무엇이 있나요? 예를 들어 다리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무뎌지는 것 같은 어떤 새로운 증상이 생기면 즉시 다시 병원에 와야 할까요? 여섯째, 우리의 장기적인 관리 계획은 무엇인가요? 함께 목표를 세워보죠. 3개월, 6개월, 그리고 1년 뒤에 저는 어떤 상태를 목표로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일곱째, 제가 지금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는데요. 이 약의 정확한 목표는 무엇이고 한계는 무엇인가요? 기억하세요. 이건 핵심입니다. 진통제나 소염제는 마치 여러분 차의 엔진 경고등 위에 테이프를 붙여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 성가신 불빛을 잠시 안 보이게 할 수는 있겠지만 엔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해결책이 아니라 일시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생활 습관 변화의 4가지 핵심 기둥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1. 첫 번째 기둥은 인식, 어웨어니스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몸을 탐구하는 탐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몸의 신호를 인식하고 존중하기 시작해야 해요. 통증은 침묵시켜야 할 적이 아니라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경고등입니다. 어떤 활동과 자세가 통증을 악화시키는지 알아채고 그것을 멈추세요. 그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이 통증을 더 낫게 만드는지 알아채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신체 최적화, 피지컬 옵티미제이션입니다. 이건 수면, 운동, 그리고 식단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7에서 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이 필요합니다. 코어 운동에 더해서 걷기나 수영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추가하세요. 그리고 별표, 항염증 식단, 별표를 시작하세요. 색깔을 생각하세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다채로운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더 많이 드세요. 염증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설탕, 가공식품, 트랜스 지방은 대폭 줄이세요. 3.
세 번째 기둥은 심리사회적 관리, 사이코소셜 매니지먼트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만성 통증은 단지 신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지극히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몇 달 혹은 몇 년간 통증 속에서 사는 것은 여러분의 뇌를 재배선합니다. 이건 우울증과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 다시 여러분의 신경계를 더 민감하게 만들어 통증을 더 크게 인식하게 만듭니다. 끔찍한 악순환이죠. 여러분은 반드시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합니다. 명상, 심호흡, 혹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취미 활동을 통해서 말이죠. 네 번째 기둥은 지지 시스템, 서포트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은 이걸 혼자서 다 해낼 수 없습니다.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솔직하게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무거운 상자를 들려다가 일주일 내내 침대에 누워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돕게 하세요. 여러분의 단계별 실행 계획,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별 계획이 있습니다. 1주차, 평가하기. 이번 주 여러분의 유일한 임무는 관찰자가 되는 겁니다. 작은 일지를 써보세요. 언제 아픈가? 아프기 직전에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그냥 그 기본적이고 부드러운 복행근, TA, 활성화 운동을 연습하기 시작하세요. 그게 다입니다. 하루에 몇 번, 10회씩만 하세요. 2주차, 4주차, 루틴 확립하기. 이제 골반 경사 운동과 가벼운 둔근 브릿지 운동을 추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주된 초점은 의식적으로 바른 자세를 연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마다 엉덩이를 뒤로 밀어넣고 그 허리 지지대를 사용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5주차, 8주차, 서서히 난이도 높이기. 이제 운동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브릿지 자세를 더 오래 유지해보거나 코어를 꽉 잡은 채로 다리를 내리는 운동을 시도해 볼 수 있죠. 제1의 원칙은 이것입니다. 아프면 멈춘다. 뒤로 물러나세요. 이 시기는 물리치료사에게 잠깐이라도 들러서 여러분의 자세를 점검받기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9주차 이후 습관으로 만들기. 이제 이 운동들은 양치질처럼 여러분 하루의 정상적이고 자동적인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물건을 들 때 자신도 모르게 코어를 잡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 유산소 운동처럼 좀 더 전반적인 체력 단련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걸 꾸준히 해낸다면 저는 단언컨대 약 3개월이 지나면 통증의 빈도와 강도 모두에서 아주 눈에 띄는 감소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경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몇 가지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며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이건 의사로서 아주 심각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탄탄한 과학적 연구에 기반한 것이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허리 통증의 원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합니다. 네, 나쁜 정렬은 주요 요인이지만 그것이 유일한 요인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심각한 급성 디스크 탈출증이나 진행된 협착증, 골다공증으로 인한 척추골절, 혹은 극히 드물지만 내장 질환, 감염, 심지어 종양 때문에 통증을 겪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정렬을 고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니 꼭 들어주세요. 만약 여러분에게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위험 신호, 레드 플래그, 증상이 있다면 이 운동들을 시도하지 마시고 즉시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응급실이나 가까운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양쪽 다리로 뻗쳐 내려가는 날카롭고 전기가 오는 듯한 통증. 안장 부위, 엉덩이, 사타구니, 허벅지 안쪽의 감각이 무뎌지거나 저린 느낌. 발이나 다리의 갑작스러운 새로운 힘 빠짐 증상, 예를 들어 발목을 들어 올릴 수 없음. 대소변 조절에 어떤 종류든 새롭거나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긴 경우, 소변을 볼 수 없거나 혹은 참을 수 없는 경우,
이런 것들은 즉각적인 의학적 평가가 필요한 심각한 신경 압박의 징후입니다. 또한 그 반대의 문제, 즉 골반이 너무 앞으로 기울어져서 허리가 과도하게 꺾인 자세 역시 심각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목표는 거대하고 인위적인 곡선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목표는 자연스럽고 균형 잡힌 그리고 부드러운 곡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 중립적인 행복한 중간 지점을 찾는 것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결과는 저마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는 2주 만에 좋아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4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만병통치약을 파는 게 아닙니다. 만성통증에 대한 마법 같은 하룻밤의 치료법을 약속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는 만들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고치는데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부디 단 하나의 빠른 해결책을 약속하는 그 어떤 사람이나 제품도 매우 회의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 내용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골반과 척추 정렬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만성 허리 통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째, 우리의 현대적인 생활 방식, 특히 앉아있는 방식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보호 곡선을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셋째, 구체적이고 꾸준한 코어 안정화 운동 프로그램은 이를 교정하고 통증을 줄이며 기능을 회복시키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입니다. 그리고 넷째, 이것은 반드시 총체적인 접근이어야 합니다. 운동은 여러분이 일상 자세, 수면, 식단, 그리고 스트레스까지 관리할 때만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바로